왜 당신만 다이어트를 해도 계속 실패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이 찌는 이유는 운동이 아니라 먹는 구조 때문입니다. 딱 한 달 이 방식으로 먹으면 OKG는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끝까지 보면 왜 지금까지 못 뺐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핵심 결론 먼저. 다이어트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먹는 구조를 바꾸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얼마나 적게 먹느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조제를 챙겨 먹어도, 의지를 억지로 끌어올려도 식사 구조가 그대로면 몸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현재의 식습관에 맞춰 대사와 식욕을 설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이 빠져도 그 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몸은 자동으로 지방을 다시 축적합니다. 이게 바로 요요의 본질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참는 싸움이 아니라 설계의 싸움입니다. 먹는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살은 반드시 다시 찝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특징.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운동부터 시작한다. 식단은 크게 바꾸지 않는다. 배고프면 그냥 참는다. 겉으로 보면 노력하는 것 같지만 이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소모이고 식사는 입력이기 때문입니다. 입력은 그대로인데 출력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살이 조금 빠집니다. 하지만 곧 몸은 반응합니다. 식욕 증가, 피로 누적, 폭식 욕구 상승. 결국 어느 순간 참고 있던 식욕이 터지면서 폭식 죄책감 다시 다이어트. 이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애초에 배고픔을 참게 만드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설계였던 겁니다. 우리 몸은 굶는 상태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더 먹게 만들고, 더 저장하게 만들고, 더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시작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빵떡 면과자 무조건 금지.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식욕을 폭발시키는 트리거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높은 당 흡수 속도. 이걸 먹는 순간 몸에서는 혈당 급상승, 인슐린 급증, 지방 저장, 혈당 급락. 다시 강한 배고픔 발생.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순히 살이 찐다가 아니라 계속 먹고 싶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피자, 빵, 혈당 폭발. 라면, 면, 포만감, 짧음, 재섭취 유도. 과자, 설탕, 지방 중독 구조. 이 음식들은 한 번 먹으면 조금만 먹고 끝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이어트 실패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참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예 끊는 것, 조금 줄이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완전 차단이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만 끊어도 많은 분들이 체중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밥은 무조건 절반. 밥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인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안정적인 식사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양. 우리는 보통 배부를 때까지 밥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이미 과잉 섭취 기준입니다. 밥 한 공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이게 매 끼니 반복되면 하루 총 섭취량이 쉽게 초과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밥을 끊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것. 비빔밥 비비기 전에 밥 반 덜기. 백반밥 반만 먹고 반찬 위주로. 덮밥 밥 먼저 줄이고 먹기.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지방 축적이 줄어들고
식후 졸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식욕이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밥을 절반으로 줄이면 처음에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늘리면 포만감은 유지되면서도 총 칼로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무리 없이, 스트레스 없이 체중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밥을 끊는 게 아니라 절반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3. 단백질 채소 충분히. 다이어트의 핵심은 덜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다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단백질 근육을 지키고 기초 대사량 유지, 채소 포만감 증가, 장 건강 개선.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몸은 자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더 먹으라고, 더 자주 먹으라고.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자꾸 배고프고 간식이 당기는 겁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채우면 식욕 자체가 안정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소화 과정이 길고 포만감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여줍니다. 채소는 식이섬유와 부피 덕분에 배를 채워주면서도 칼로리는 낮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단순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상추 10장 최소 기준. 이 정도 양을 먹으면 포만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배를 비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잘 채우는 다이어트. 실제로 살 빠지는 음식 3가지.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먹으면서 효과를 본 음식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포만감은 높고 혈당은 안정시키고 식욕을 줄여주는 구조. 이 3가지를 만족하는 음식들입니다. 1. 고단백 두유. 식욕을 미리 차단하는 장치. 다이어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저녁 폭식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폭식 전에 차단하는 것. 단백질 12지 이상, 당 2지 이하, 약 100kcal. 이 조건의 고단백 두유는 그 역할을 정확히 해줍니다. 먹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20분, 30분 전. 이렇게 하면 위가 미리 채워지면서 식욕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과식 방지, 혈당 안정, 포만감 증가. 특히 중요한 건 먹는 양이 줄어도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구조로 막는다. 이거 하나로 저녁 폭식이 끊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 반건조 오징어. 씹는 시간으로 식욕을 끊는 음식.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부드럽고 달콤한 걸 찾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빨리 먹고 더 먹게 됩니다. 반대로 반건조 오징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백질 20지 이상, 당 거의 없음, 저칼로리.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씹어야 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씹는 시간이 길수록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 감소, 식욕 억제, 포만감 증가. 이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특히 뭔가 계속 먹고 싶을 때 이걸로 막으면 끝입니다. 핵심. 식욕은 참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는 것. 3. 렌틸콩. 폭식을 막아주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렌틸콩은 저혈당 지수, 식이섬유 풍부, 단백질까지 포함. 이 3가지를 동시에 갖춘 거의 최적의 탄수화물입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밥에 섞기, 샐러드에 추가, 간식처럼 한 줌 섭취.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폭식 욕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비 개선,
복부 팽만 감소. 이 효과도 같이 나타납니다. 핵심.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바꾸는 것. 이게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냉장밥의 충격적인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밥을 막 지어서 바로 먹으면 대부분의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는 형태입니다. 그 결과 혈당 급상승, 인슐린 증가, 지방 저장. 이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밥을 한번 식히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항성 전분이 생성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다르게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이동하면서 식이섬유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는 명확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감,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 감소, 포만감이 훨씬 오래 지속, 즉 같은 밥인데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밥을 짓는다.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다.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보관. 다음날 데워서 먹는다. 이렇게 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식단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핵심 결론. 밥을 끊을 필요 없다. 방식만 바꾸면 된다. 운동 전략 99%가 틀리는 부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빨리 빠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러닝머신 1시간, 강도 높은 유산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무릎 통증, 허리 부담, 피로 누적, 운동 포기, 그리고 결국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 처음은 30분 걷기부터 몸이 적응되면 점진적 증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체 운동. 왜 하체냐면 하체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대사량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스쿼트, 레그 프레스, 레그 컬. 이런 운동을 통해 하체를 키우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요요 방지. 유산소만 하면 체중은 빠질 수 있지만 근육이 같이 빠지면서 다시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반대로 하체 근육을 유지하면 체중이 빠진 상태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오래 할 수 있게 시작하는 것. 이게 진짜 다이어트 운동 전략입니다. 중년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과 질병을 줄이는 핵심 치료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관절과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입니다. 허리 통증 증가, 무릎 통증 악화, 디스크 압박 증가.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체중 관절에 실리는 하중. 예를 들어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는 3배에서 4배 이상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연골 마모, 염증 증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증 치료를 받아도 다시 아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관절 부담 감소, 통증 완화, 재발 가능성 감소. 이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핵심.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치료입니다. 위험한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면 주사 맞으면 되지.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증 치료에서 사용하는 주사에는 대부분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됩니다.
이 약은 염증을 빠르게 줄이고 통증을 즉각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 사용입니다.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 증가, 혈압이 상승하고 고혈압 유발, 이런 부작용이 누적됩니다. 즉, 당장의 통증은 줄이지만 몸 전체는 더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원인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체중이 줄지 않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은 계속되고 결국 통증은 반복됩니다. 핵심 결론. 주사는 해결이 아니라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근본 해결은 체중을 줄이고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추가 전략. 일아침 과일.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가볍게 먹거나 아예 건너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몸을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장과 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과일에는 풍부한 수분, 비타민과 미네랄, 천연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들은 밤 동안 쌓인 노폐물 배출, 장 운동 활성화, 간 기능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중요한 건 소화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소화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지만 과일은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몸을 가볍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는 아침이 가벼워짐, 변비 개선, 하루 식욕 안정입니다. 핵심. 아침을 비우거나 무겁게 먹는 게 아니라 가볍게 정리해주는 시간. 이 전략 하나만 바꿔도 하루 식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해독 스프. 몸을 비우고 회복시키는 식사.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장과 염증 상태. 몸에 염증이 많고 장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붓고 피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해독 스프입니다. 구성은 단순합니다. 양배추 장 점막 보호 염증 완화, 브로콜리 항산화 해독 효소 활성, 당근 베타카로틴 면역 강화, 양파 혈액순환 염증 억제. 이 재료들을 물과 함께 푹 끓여서 섭취하면 소화 부담은 줄이고 영양 흡수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따뜻한 상태로 먹는다는 것. 따뜻한 음식은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배변 활동 개선, 복부 팽만 감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효과 정리. 염증 감소, 장 기능 개선, 소화 부담 감소, 몸이 가벼워짐. 그리고 이 스프의 진짜 장점은 지속 가능성.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상태에서는 건강식이 맛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스프는 먹을수록 몸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안정됩니다. 핵심. 다이어트는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해독 스프는 그 시작점이 되는 식사입니다. 최종 정리.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빵떡 면과자 금지. 밥 절반. 단백질 채소 충분. 고단백 두유 활용. 오징어로 간식 차단. 냉장밥 활용. 딱 한 달만 해보세요. 3kg는 기본. 5kg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